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진중권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뭐 내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그런 젊은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진 교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진 못할 것 같아. 복돌아, 잠깐 내려가 있어. 아빠 일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남자 빼미 노선을 타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 특히 과거에는 나도 메갈리안이다 라는 그런 칼럼으로 그녀들마저도 품어줬던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사실 진 교수님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아요. 나는 싫어한다 좋아한다 둘 중에 하나를 말하면 난 그래도 좋아한다 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저는 일관적인 사람은 싫어하지 않거든요.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진중권 교수가 지켰던 그런 일관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일단은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이렇게 fuck you 이러면서 전부 다 물어뜯어버리는 그런 오리지널 반골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강했거든.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 야당 뭐 하는 거 별로 없잖아. 그 야당이 할 일 혼자, 내가 봤을 땐 진 교수가 혼자 다 했었단 말이야. 결국엔 지금 직장까지 잘리고,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는 진 교수님 같은 분들을 좀 높게 평가를 해요, 사실. 그래서 난 별로 싫어하지는 않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남자들이 이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보고, 이게 이유를 보면 왜 상충되는가, 똑같은 남자인데 보면 그 빼미에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가장 흔한 그 범죄자 라인 있잖아. 그 어떻게든 그 표 이용해 먹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약을 파는 사람들이지.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부지는 또 존나 좋아하잖아. 부지? 뷰지? 그래서 뷰지 냄새 맡고 싶어요. 이러고 이런 범죄자 라인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내가 봤을 때 꼴마초 라인인 것 같아. 꼴마초 라인. 그래서 대표적으로 준표 형도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 요즘 여자들 과도하게 우대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엔 좀 째째하다. 여태 남자라고 얼마나 의시되며 살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의시되며 살았던 거는 어르신들 세대잖아. 우리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아래도 아니고 왜 우리가 피해자가 돼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윗세대는 그런 게 이제 머리가 굳어버렸는가 봐. 그래서 약간 그런 결에 가까웠지, 진 교수는. 확실히 그런 결에 가깝다 보니까 이번에 설거지로 인터뷰가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한 거야. 여기에 대한 진 교수의 생각을 듣고 싶어가지고 막 페북에서 엄청 물어보고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진 교수가 말을 할 수 없었던 되게 슬픈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진 교수님이 독일에서 이게 지금 형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사모님이라고 해야 되나 만났는데, 일본 사람인 건 알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본 여자와 결혼에 성공한 남자인데, 원래는 어학당에서 만났거든. 그래서 그 어학당에서 이렇게 뭐 만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빵도 같이 먹고, 그러다가 11개월짜리 빵을 먹었네, 그치?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뭐 결국에는 이렇게 결혼하게 됐는데, 기러기 생활을 거의 20년, 지금 20년 안 됐을걸? 지금 엄청 오래 하셔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퐁퐁남의 살아있는 정석을 이제 타고 계신 분이었던 거지. 킹 오브 퐁퐁이었던 거지, 사실. 그래서 옛날에 인터뷰한 거 보면, 옛날에 이게 어디서 인터뷰했더라? 중앙이었나? 거기서 인터뷰한 거 보면, 여기, 가족이랑 얼마나 떨어져 지내냐요 하니까, 여름엔 일본이나 한국에서 보고 겨울엔 자기가 독일로 간대. 근데 한 번 보면 한 달 정도 함께 지내는 딱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지. 그리고 돈 모으기 힘들겠네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내한테 돈 보내줘야지, 어머니 용돈이다 뭐다 해서 들이다 보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한 달에 6, 700이 그냥 빠져나간대. 가끔 가다가 기부도 해야 되고, 5월에 세금 낼 땐 자기도 우익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프리랜서 쪽으로 돈을 받으면 원천징수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족이나 보내는 돈만 6, 700이면 실제로 번 돈은 얼마일 거야. 그러면 세금 폭탄 오지게 맞거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내기 위해 따로따로 적금을 들어야 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벌어서 집에 퍼주고 결국에는 혼자 짜장면을 시켜 먹을 땐 가끔 왜 사나 싶고 서럽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게 킬링 포인트지. 그리고 또 여름이랑 겨울에 함께 지낼 때 해외 체류비에 여행비에 드는 돈도 만만치 않다는 거지. 먹고 살기가 힘들 때 모이면 또 여행도 한번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한 번은 안 쓸 줄 알고 마누라한테 카드를 딱 폼 잡고 줬는데, 그 와이프 형수님이 170을 긁은 거야. 그래서 그달은 또 라면만 먹는.
이런 기록이 인생을 살아오셨던 거지. 그래서 이런 게 퍼지면서 사실 이 설거지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알고 나니까 너무 궁금하잖아. 진 교수님의 생각이. 그래서 설거지론에 대해서 제발 얘기 좀 해달라고, 제발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한동안 계속 침묵으로 이게 일관을 하다가 결국에는 칼럼이 하나 올라왔다 하더라고. 이게 어디에 올라온 칼럼인지는 모르겠어. 거기에 어떻게 올라왔냐면 얼마 전 설거지론이라는 것으로 SNS가 시끄러웠다. 그 바탕에서도 어렵지 않게 여성 혐오를 읽을 수 있다. 계층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 치열한 오징어 게임에서 패한 이들이 자신이 겪어온 사회적 좌절을 자조에 가까운 여성 혐오로 풀어내는 것이다. 좌절과 체념조차도 이제는 혐오 없이는 할 수 없게 된 모양이다. 라면서 뭐 결국에는 마지막엔 정치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여성 혐오라고 보기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타겟팅은 남자를 타겟팅하는 거란 말이야. 여자를 겨냥한 게 절대로 아니야. 남자를 타겟팅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 와서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 그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들 있잖아. 마치 ATM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런 책임감을 이용만 하는 여자를 만난 그런 남자. 지금까지는 그런 남자는 책임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 걸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고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었는데 이걸 깨트리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깨트리게 되니까 결국엔 여자들이 빡이 치는 거야. 설거지라는 단어에 빡이 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이게 하나의 노예 해방이란 말이야. 옛날에도 링컨이 노예 해방했을 때 농장 주인들이 제일 싫어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물론 혐오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거랬잖아. 이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진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그때는 아무런 공론화가 되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그걸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그 저항을 깨고 올라온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한 거지. 실제로 사랑을 받는 남자들은 그 사람들은 진짜 잘 살아. 이런 거에 일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게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진 교수의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반응이 시원찮은 거야. 평소에는 전투력도 강했던 사람인데 댓글들 내가 몇 개 퍼왔는데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 혀 짧은 거 보니까 데미지가 심각한가 보다. 그리고 울면서 칼럼을 쓰냐. 그 와중에는 뭐 친자확인 얘기까지 나면서 퐁퐁이 형, 퐁건이 형 이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놀리고 있는 거지. 왜?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이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캐릭터잖아. 이미 이 설거지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캐릭터인 거야. 진중권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진짜 10몇 년을 넘게 거의 20년이 안 되는 시간을 기러기로 살아온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취하는데 설거지하면 또 어떤 기분이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행복하시죠? 아니면 이 사람 원래 이렇게 글을 쓰냐? 평소 칼춤 추던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또 이제 증오사회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신 분 아니냐 자랑스럽겠네 이러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조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다행히도 이 칼럼이 어디서 올라온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으로는 안 올렸더라고. 페이스북으로 올렸으면 아마 이거는 뭐 약간 외통수 같은 느낌이 있잖아. 진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뭐 나는 이 기회에 한번 흑화해가지고 이게 칼럼이 올라오기까지 텀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흑화해가지고 이참에 그냥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같은 편이면 또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없잖아 사실. 그렇게 기대한 것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한 외통수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귀하에서 넘어와 버리면 자기가 그동안 주장했던 그 일관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것들이 사실 여기 말하는 퐁퐁남의 가장 완벽한 이상향이었기 때문에 조롱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짠한 게 뭐가 짠하냐면 진 교수님 아들내미가 독일에서 계속 살아가지고 한국말 아예 못한다 하더라고. 아예 못하는 거 아니고 얘기해봤자 뭐 배고파, 밥 줘, 약간 이런 느낌. 또 이게 내놔 이것도 할 줄 알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난 그게 진짜 슬프더라고. 내가 만약에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랑 내 모국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다면 이게 얼마나 슬플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은 퐁퐁남들의 왕이 돼버린 중건이 형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이상은 뭐 저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뭐 근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절대로 저는 기러기 아빠는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 친구들도 보면 애들이 특히 4살 때랑 6살 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게 하루하루 크는 게 진짜 아깝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그리고 나도 고양이를 기르면서 느낀 건데 지금 저기 복돌이 지금 자고 있거든. 복돌이 입맛 지금 다 컸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은 이렇게 다 컸는데 지금은 벌써 이렇게 다 컸어. 다 컸는데도 물론 나한테는 되게 귀여운 애기인데 근데 내가 애기였을 때를 이게 영상을 많이 찍어놨거든. 정말 다행이다 싶더라고. 진짜 금방 크거든 고양이는.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크는 게 아깝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결혼하잖아 그러면 애들이랑 시간 좀 많이 보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